자, 봅시다.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하게 되고 예비 고2 학생들은 미적분 과목의 이름이 미적분 2인데 그 단원 구성은 이와 같이 3개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예비 고3한테는 수투와 대응돼서 미적분 과목이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예비 고2 학생들한테는 미적분 1과 대응해서 미적분 2가 이렇게 관찰이 된다. 그래서 수투를 보면 여기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다함수의 미분법, 다함수의 적분법인데 함수의 극한 대신에 함수에서 수열로 바뀌어서 수열의 극한으로 바뀌고 이 앞에 단서 조항인 다항함수가 사라졌다. 근데 함수의 극한을 하는 이유는 적분보다는 미분법을 위해서인 거죠. 그건 이해가나? 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가 수렴하면 그 극한 값을 f'a라고 적는다. 그래서 뭐 여기가 어떤 함수잖아. 이걸 gx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ga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라면. 그런데 이 gx 중에서 특별히 이런 형태, 즉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한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미분법 때문에 배운다라면 수열의 극한은 미분법이 아니라 적분법 때문에 배우는데 이게 어떤 논리 구조냐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급수를 이해하게 되고 급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의 정의가 수투, 즉 미적분 1에서는 라지 f b 빼기 라지 f a다. 이때 라지 fx는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것, 즉 부정적분이죠. 그래서 이걸로 정의하는데 원래 정의는 이게 아니라 이거다. 그죠? 이게 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다. 알죠? 모르죠? 이게 원래 얘의 정의거든. 그런데 지금 이걸 알라라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냥 이거를 하나로 퉁쳐서 보면, 참고로 시그마에 대한 변수는 k인데 k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에 대한 변수는 n인데 n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보면 얘랑 얘를 곱하죠. 그치? 그래서 뭐가 보여야 돼? 곱하니까. 뭐가 보여야 되죠? 이런 거 뭐고 아무것도 없지. 맨날 고1 때부터.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전도 그리고 이후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삼위일체 곱셈이다. 그리고 수직이다. 그래서 넓이다. 이게 지금 넓이거든. 수직으로 넓이야. 수직이니까 뭐 직사각형이야. 이게 직사각형이거든. 높이와 밑변이거든. 이게 왜 높이와 밑변인가요는 그때 가서 배우고. 아무튼 높이든 밑변이든 됐고 곱셈이면 삼위일체에서 이게 넓이를 의미한다. 그 넓이를 다 더하고 극한을 취하라 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이거 곱셈이라는 힌트를 주고 이거 떠올리는 수준이 되나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지. 이게 뭐야? 이게 급수죠. 급수. 이게 급수거든. 아직 예습을 안 했지만 이게 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를 위해서는 수열의 극한을 해야 되고 수열의 극한을 통해서 급수를 알게 되고 급수를 이용해서 이쪽 사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적분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을 그러면 한번 해보자. 수열의 극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이 이전 과목인 수투 또는 미적분 1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과 비교하는 사고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야? 새로운 수다. 따라서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른다. 지겹겠지만 중요해. 그런데 나도 지겨워. 이거 날 쓰고 있어야 되는 게 지겨운데 중요하니까 지겨움을 무릅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지겨움을 무릅쓰고 틀어야지. 그래서 대수 단원 구조를 따르는데 극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극한을 할 수 있는 연산. 이런 구성을 따르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이 정의에서는 당연히 뭐 이때와 마찬가지로 수렴과 발산. 발산의 정의가 뭐라고? 수렴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정의와 비슷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유리수가 아닌 것. 라는 것과 뭔가 형태가 비슷하죠. 그리고 연산은 극한의 기본 성질. 지금 학습해서 알겠지만 수열의 극한에서 기본 성질과 함수의 극한에서 기본 성질은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고 뭐 그냥 AN을 fx, bn을 gx라고 하면 똑같지 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 제대로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있다라면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문제는 이게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한번 요걸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어요. 리미트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파이 x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in 파이 n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보면 내가 지금 이걸 제시했는데 이런 의미죠.
얘는 함수의 극한. 그리고 얘는 수열의 극한이다. 즉 이때 x는 실수고 이때 n은 자연수다. 이거는 수열 극한에서 자주 나오는 테스트 요소예요. 이 차이를 인식을 하는가. 즉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이 비슷해. 따라서 수열의 극한을 학습할 때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사고 구조를 이용하는 건 권장되는 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지는 않으니까 뭐가 다를 거 아니야? 이름이 다를 거 아니야? 배우는 단원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차이를 또 알고 있어야 된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얘는 이제 결과가 뭐야? 발산이죠. 얘는 발산을 하고 얘는 수렴을 하고 엄청 큰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이거 이해 가니? 수렴하면 극한값이 있어요. 극한값이 얼마니? 0이죠. 얘는 진동하면서 발산을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거든. 이렇게 생각을 한다. X축, Y축. 파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생각을 하면 y 콜 사인 파이 x 그래프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x가 무한대로 이동을 쭉 해 나갈 때 얘는 이게 이렇게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 때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하나 생각?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n가 1 대입해. 그러면 이걸 an이라고 할까? an은 sin 파이 n이다. a1은 sin 파이다. 0이다. A2는 sin 2파이다. 그래서 0이다. 사실 이렇게 적기보다는 수열을 일반항을 제시할 때는 sin n파이 이렇게 제시하고 또 함수를 제시할 때는 sin x파이가 아니고 sin 파이 x죠. 여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A3는 sin 3파이고 얘도 0이다. 3계항을 나열한다 하고 있어요. 점점점 하면 뭐야? 점점점 AN은 계속 0이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고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심심하니까. 아니면 뭔가 중요하니까. 뭔가가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다가 아니야. 봐. 내가 이거다를 중요하다면 여기를 지금 파란색으로 적겠니? 노란색으로 적겠지. 가 아니라 노란색으로 적거나 빨간색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뭐가 중요한데? 이거죠, 이거. 이게 뭔데요? 자, 함수야. 함수하면 뭘 해야 되는 거죠? 함수의 생명은 그래프. 그래서 함수의 극한할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한다가 가장 원칙이다. 그래서 뭐 기억날런지
모르겠는데 안 나겠지만 역수 함수의 그래프,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이런 되도 않는 그래프 그리는 능력을 자꾸 훈련을 시켰거든. 점 대입을 통해서. 기억나나? 근데 수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수열은 그래프인가? 수열은 기본 사고가 뭐라고 그랬죠? 수열은 기본 사고가 이거다. 뭐? 나열. 이해갔죠? 그래서 나는 지금 기본 사고를 강조하는 거고, 기본 사고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 겉보기에는 비스무리해 보이는, 그지? 이거 X, 이거 X, 이거 N, 이거 N 비스무리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다라는 거지. 이해갔지? 요거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요거는 좀 심화해요. 이거랑 연결을 해보자. 이거거든. 그럼 연결이 뭔데요? 너희들 때부터 수열 교과서를 보면 이런 게 있다고. AN은 FN이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 뭐야? 수열을 뭘로 봐? 수열을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고,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정의역이 뭐야? 자연수, 전체의 집합. 이게 교과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자, 그래서요. 그러고 보면 수열도 그래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수열도 그래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게 뭔데요? 그럼 이거지. y 사인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x가 실수일 경우이고 이게 n이잖아. n은 자연수잖아. 그럼 자연수는 1부터잖아.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뭐가 되니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거의 그래프는 하얀색이고 요것의 그래프는 노란색이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동그라미 노란색을 뭐라고 부를까요? 80점. 점 대입의 점을 우리 수업에서 보통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격자점이다. 참고로 격자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수학계에서는 말하지만 큰탐 수업에서는 그래프 위에 의미 있는 점이다. 그래서 격자점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래프는 뭐야? 선이 아니고 점이다. 자,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수학 1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문제가 특히나 수능에서 킬로군에 속하는 문항번호에서 제시됐을 때는 그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프를 뭐 하얀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노란색으로 생각을 하라고 라는 관점이 격자점이라는 용어이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X좌표가 뭐야? X좌표가 이게 지금 자연수지, 즉 정수가. 정수가 뭐야? 격자점. 이해 갔나?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이 뭐 어떻다는 건데요? 자, 수학의 원리 12페이지를 보라고 했잖아. 빨간색 펜을 드세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과 극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두 수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에는 뭐 하고 있니? 나열을 하고 있죠.
물론 점점점 중간에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제시를 했지만 일반항을 제시했지만 나열하고 있고 bn도 나열을 하고 있죠. 오케이? 왼쪽에다 적으세요. 나열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으세요. 수열의 극한의 기본 방법론이 되겠어요. 이것은 수열의 기본 방법론과 당연히 같다. 왜? 수열의 극한이란 말 그대로 수열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A에 대하여 n의 커짐에 따라 AN, BN의 값이 변하는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서 그래프가 돼 있지. 여기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점점점 또는 파란색 점점점이 아니라 검은색 점만을 의미하고 이걸 우리 수업에서는 뭐라 불러? 격자점이라 한다 라는 거지.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프 동그라미 치시고 방금 적은 나열에서 그래프로 화살표 쭉 연결하세요. 빨간색으로.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수열의 극한의 방법론은 나열만 읽는 게 아니고 이런 그래프도 생각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의 원리에서만 제시하는 장면이 아니고 교과서에도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 점으로 이루어진 격자점으로만 있는 그래프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도 생각하는 건 함수의 극한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수열의 극한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알겠죠? 정리하세요. 수학의 원리 12페이지에 아버지는 잠깐 확인을 했는데 A과 B에 이 나열이 되어있지만 일반항도 있고 일반항이 A에는 n분의 n 플러스 1, B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나열과 그래프를 합쳐서 격자점이라는 관점으로 봤는데 얘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x는 x 플러스 1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단 x는 자연수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1 플러스 x분의 1이다. 그리고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또 그려집니다. 그리고 y 이퀄 1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연수는 이쪽이고 자연수 위치에 찍힌 게 1,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2가 있는 2, 하고 요 노란색이 그 교재에 찍혀 있는 점 이해 갔나? 근데 얘는 그렇게 할 수 있나? 뭔 말이냐면 gx를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으로 볼 수 있나? 이게 만약에 실수라면 문제가 있죠? 이 식을 무슨 문제가 있지? 지수함수는 이 집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돼. 얘가 정의역이 실수라면 얘는 안 돼. 이게 안 되지. 그런데 n은 자연수죠. 그리고 n이 자연수라면 n-1을 의미하는 정수야. 의미하는 정수가
미세 범위는 뭐였죠? 모르겠죠?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수업에서 미세 축소라고 얘기했던 건데 0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다. 마이너스 2분의 0이 아니고 그래서 저건 돼요.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뭐 이게 굳이 따질 일은 아닌데 요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므로 이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GX를 어떻게 줄까?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뭐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미세 범위가 2분의 1로 다음은 0보다 크고 0보다 크죠? 네,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이걸 만족하지. 뭔가 2분의 1은 0보다 크다. 그리고 2분의 1은 1이 아니다. 만족을 해. 그럼 여기 뒤에 붙는 단서는 뭐야? 단 x가 홀수 단 x가 짝수 그래서 홀수 짝수는 개념 유리수 이상이 없으므로 정수로 생각하고 0보다 크다 홀수인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걸 예상대로 자연수 중에 홀수인과 자연수입니다. 만약에 홀수라면 x-1이 뭐가 되죠? 짝수가 되죠. 짝수가 되면 이게 짝수라면 그러니까 이가 짝수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짝수있음과 2분의 1의 짝수있음은 같지. 홀수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홀수있음과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의 홀수있음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저와 같은 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1. 그 유일한 교점을 이동시키면 이렇게 하고 그거를 x도 대신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고 내가 지금 이걸 1을 잡은 거거든요. 홀수잖아. 그래서 여기 지키고 여기 지키고 여기 지키고 여기 지키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킨 게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점들이다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해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역잘점이야.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 좀 알아두시고 조금 전에 이제 내가 풀라고 한 게 유니트 범위 이거 만들어 볼 때 5분의 n분의 2 n 플러스 2분의 5 곱하기 가우스 5분의 n 의 값이 얼마니? 이 기호는 가우스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볼 건데 예비 고위 학생들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화면을 멈추고 본인이 푼 뒤에 해설을 듣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보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데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못 푸느냐? 이게 실려 있는 문제집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풀이가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나는 나열을 통해서 풀겠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수열의 기본 방법론이 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이는 실전적인 풀이라기보다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확인한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COT. 왜 나열을 하고 나열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왜 나열을 하느냐? 같은 말이 나열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조금 전에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을 키우는 과목이다,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타하는 수업 시간에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혀 관계없는 두 개가 동일한 사고를 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가 동일하냐? 여기서 블로킹을 하는 게 이거예요. 이 부분이 블로킹을 하는 거예요. 지수가 실수이면 미세범위의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저런 표기가 말이 안 된다. 이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이거는 뭘 이용해서 도형의 이동과 차별함수 환원시키는 이해가나요? 궁극적으로 사고의 방향은 환원이다. 그런데 환원을 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경우 나누기, 즉 차별함수와 도형이다. 그럼 내가 좀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게 가우스다. 가우스가 이 문제에서 너를 힘들게 할 겁니다.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가우스. 그러면 가우스가 왜 너를 힘들게 하느냐? COT. 가우스. 의미. 뭐냐면 연산이 안 된다. 연산이 안 된다는 게 뭔가요? 가우스가 없이 그냥 바로라면 그냥 곱하기니까 매우 쉽지. 5 바로 m 플러스 2 5m 이렇게 연산이 되죠. 곱셈 분수의 곱셈입니다. 그럼 연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의 제일 큰 놈을 나눠 가변 실험하게 그러면 답이 1이잖아. 정말 쉽잖아. 근데 홈워크에 뽑았네. 그런데 연산이 안 되잖아. COT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뭐야? 환원을 시키는 거거든. 궁극적으로. 환원을 어떻게 시키는데? 그러면 당연히 연산이 되는 놈으로 환원을 시키죠. 연산이 되는 걸 환원시키면 그 가우스 비율을 없애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방법이 뭐야? 나열이다. 저기서는 이제 뭐 차별함수. 이거 하고 싶은 말을 응용 문제의 접근 방식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죠. 이런 접근 방법 세 가지라고 하는 건 그냥 뻘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실전적으로 방향 설정을 하는 사고 방식이다. 의도는 이해가니? 그러면 실제로 나열해서 어떻게 푸는지 나열을 해보자. N에다가 이걸로 얼마죠? 3분의 5 곱하기 5분의 1의 가우스 값은 얼마죠? 0. 이해하나? 1을 넣어 4분의 5 곱하기 0 3을 넣어 4 지금 내가 3 5분의
5 곱하기 0. 지금 3 넣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5분의 3의 가우스값. 5분의 3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4를 넣어 6분의 5 곱하기 0. 5분의 4의 가우스값은 0입니다. 그 다음에 5를 넣어. 5를 넣으면 좀 달라지죠. 이쪽에 됐겠어요. 뭐 결과적인데 그래서 뭐냐면 5를 넣으면 7분의 5 곱하기 1이 되겠어요. 이해갔나? 그 다음에 이제 6 넣어 8분의 5 곱하기 1. 그러면 5, 6, 7, 8, 9까지 9분의 5 곱하기 1 10분의 5 곱하기 1 11분의 5 곱하기 1 지금 5, 6, 7, 8, 9까지 5분의 9의 가우스는 1이지. 그 다음에 10을 넣어. 그럼 2가 되죠. 12분의 5 곱하기 2 13분의 5 곱하기 2 14분의 5 곱하기 2 15분의 5 곱하기 2 16분의 5 곱하기 2 이렇게 갈 거예요. 또 할까?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잠깐 생각해. 나열을 했죠, 진짜로. 미친놈처럼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거 일반적으로 적으면 이거 이만큼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죠? 5K 마이너스 2 0이니까 그냥 플러스 3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연수가 0을 넣어야 되니까 자연수를 넣는다고 하면 5K 마이너스 2 5K 플러스 3을 해야 되는데 5K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이 K에다가 0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1을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5 K 마이너스 1 이거는 수열 공부를 하나 쓰면 쉽게 할 수 있지. 이만큼 이거 이해갔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5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K 마이너스 1 그냥 똑같아. 그냥 다 똑같아. 5 K 마이너스 1 그냥 5 K겠죠. 얘는 5 K 플러스 5 K 플러스 1 그 다음에 5 K 마이너스 1 이런 관점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지? 5 K 마이너스 3 5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해 갔나? 얘 극한이 뭐야? K가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1이죠. 예, 1이죠. 예, 1이죠. 예, 1이죠. 예, 1이죠. 그래서 1이죠. 이해 갔나? 여기서 오히려 어려운 건 나열을 하라 그러면 너 이렇게 나열할 것 같니? 라는 걸 자성을 해줘야지. 이렇게 나열 안 하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도 안 하지. 그러면 0000 5분의 7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해봤으니까 뭐 그렇고 뭐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거 이런 식의 그렇게 했구나 실제로 그렇게 했냐? 그리고 주책색으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하겠죠라고 했던 내가 뭘 샀었든 그 이하를 씨발 꼭 사는 아직도 나를 아멘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하는 거 나에게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나열하는 거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야? 규칙성을 찾자는 거거든. 그럼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는 형태로 하는 게 나열이거든. 그러니까 나열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나열의 형태. 이거는 여기서만이 아니고 내가 맞아 얼마 전에도 그 확통을 하게 되면서 제일 처음에 수형도 졸라게 훈련을 시켰잖아. 그때 내가 뭘 했냐면 수형도라는 단어를 알고 얘는 같이 뻗어나간다 이런 이미지를 안다고 해서 수형도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잖아. 문제 상황에 맞춰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도록 나열을 해야 돼. 이게 나열의 형태인데 이런 것들은 나열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를 실전적으로 이렇게 풀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나는 말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나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것에서 나열을 하는 거, 나열을 하는 게 있어. 아무 규칙상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줄이야.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열이 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다만 그 나열이 네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순위 나열로는 망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전적인 풀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수열로부터 왔다. 근데 수열에서 기본적인 방법이 나열과 규칙성 찾기 있는 거. 얘도 그렇게 풀 수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갔나? 실전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샌드위치 부등식의 극한을 해야 되거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렇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면 얘를 하면서 내가 두 가지 얘기했죠. 환원, 나열. 그래서 환원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문제가 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는 여기랑 똑같다. 실수가 진수이면 이시 양수가 되는데 인수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재 이렇게 찍혀 있는 상황이 된다. 나는 강량은 똑같고 그 다음에 나열인데 나열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실 나는 이렇게 나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런 식의 나열을 이미 그리스 사람들이 했어요. 이게 도형수라고 하는 나열 방식과 유사점이 매우 높거든요. 도형수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수론에서 잉여율, 나머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잉여율을 기준으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는 거거든. 잉여가 뭔데요? 자, 잉여가 나머지야. 잉여 분류야.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5로 나눴을 때 2, 2, 3, 3, 3 5로 할 때 4, 4, 4 0, 0, 0 그 다음에 1, 1, 1 그러니까 나머지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개잖아. 그 5개야. 0, 1, 2, 3, 4 그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 얻어 걸린 나열 형태가 아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럼 그걸 통해서 네가 네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음에는 이런 식의 나열이 가능할 확률이 얼마큼 올라가느냐 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동의하세요? 지금까지는 수열의 극한,
반전과 반범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로 들어가서 수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수열의 극한을 함수의 극한에 대응시켜서 생각을 했는데, 표현을 했어요. 마치 지수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에 대응시켜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렴의 정의에서 여기 뭐냐면 함수 fx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함수가 fx가 l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x equal a에서 l에 수렴한다 고 하고 l을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는 가가 정의가 되겠어요. 가능하죠? 저 가슴스러운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했냐면 구조가 동일하다 이거지. 구조가 동일하다는 이유가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화 AN의 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알파를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 한다 라고 하는 게 동일하다. 이해하니? 여기서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게 수열의 극한은 어디 생각하는 거야? 수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강조를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와 같다. 그런데 네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으느냐? 정의 1번. 이 정의 1번이었어. 근데 정의 2번이 있죠. 정의 2번이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거는 가. 뭐였더라? 여기다 핵심 없고 이거지. x가 a에 하나씩 가까워지려면 전제가 뭐야? a가 아니어야 돼. 그래서 함수가 fx가 l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는 말은 전제가 뭐야? l이 아니다. fx가 l이 아니다. 이 정의는 fx가 l. 얘는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분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런데 뭐 l 이게 정의 이번 얘가 정의. 이건 그냥 fx와 l이 같다를 다시 배운 거고. 이해갔나? 그래서 여기도 똑같다 이거죠. 여기도 정의 1번 이 거고 정의 2번이 있다. 정의 2번이 어디에 있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처럼 적을 수 있을까? 적을 수 있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더 낫겠어요. 얘는 언제냐?
an 플러스 1이 an이 아닐 때 얘는 an 플러스 1이 an일 때 또 표기하는 게 an이 알파가 아닐 때와 an이 알파일 때로 표기하는 거 해도 되거든.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수열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이해갔나? 이게 어디에 있냐면 맞겠지만 아래쪽에 있어요. 연구 1번. 연구 1번에 연구를 보여주세요. 똑같은 게 있겠지. 이렇게 알아두고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할 때 이런 정의 흥미번 그 다음에 요 구분을 하는 거 그리고 이 구조 지금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게 여기에 된다고 이게 여기에 된다고 이게 여기에 된다 라는 거를 알겠지. 그래서 사실 이제 함수 극한을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은 얘는 그냥 거기에 덮어 씌우기